2월 6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0% 상승한 2536.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8% 상승한 740.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3종목, 코스닥에서는 3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3일CNS, 램테크놀러지, 온코크로스, YC캠, S&D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 반도체 사업부 내에 구매팀 주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삼성만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추진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유리기판은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인텔이, 부품과 소재 업계에서는 SKC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AMD는 유리기판을 공급받아서 자사의 반도체 칩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준비하는 이유는 기술적 중요성과 시장 성장성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리기판 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술과 장비는 삼성전자 주도로 확보하고 생산은 외주에 맡겨서 최종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및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급등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재건 테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구상을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서 16일 사이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하여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종전 기대감이 부각되며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의료 AI 테마입니다.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의료용 챗GPT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트먼 CEO는 현재 기업용 제품에 대한 미국 건강보험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AI 신약 개발 기업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AI를 기반으로 개발한 REC994의 해면상 혈관기형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임상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에 있어서 이상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1년간의 치료 후 환자 절반의 평균 병변 부피가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발표로 AI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이 중에서도 온코크로스는 의료 AI 플랫폼인 랩터 AI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3일CNS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된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주도하여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발전기 공급사로는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가 선정되었으며 발전기를 받쳐주는 하부 구조물은 3일CNS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3일CNS가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S&D와 삼양식품이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어제 장마감 후에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S&D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이 31% 증가한 1,16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6% 증가한 2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삼양식품은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45% 증가한 1.7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3,44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8년 연속 실적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납품하고 있는 S&D와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캐리와 하이퍼 코퍼레이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IM은 지난해 불거졌던 베트남 종속법인의 회계감사 이슈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IM은 작년에 베트남 법인과 관련하여 감사 의견 한정을 받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투자환기 종목에서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더존비즈온은 실적 발표와 함께 현금 배당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존비즈온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11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29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13% 증가한 4,02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1% 증가한 8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창사 이후 최초로 연간 매출 4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더존비즈온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벨로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적합도에 대한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벨로프가 김문수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K바이오팜은 연간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54% 증가한 5,475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96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28% 증가한 1,63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75% 증가한 406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SK바이오팜의 관계자는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의 단일 매출로만 이룬 쾌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일스톤 같은 일회성 매출에 도움 없이 최초로 이뤄낸 연간 흑자라서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도 연간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21% 증가한 4.3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17% 증가한 4,5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45% 증가한 1.4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1% 증가한 1,616억 원을 기록했어요. 특히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이 4조 원을 돌파한 부분이 부각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대로템은 방산 수출 물량 확대와 조기 생산, 적기 납품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통주 한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정책을 수립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대로템은 향후 2년간 주당 배당금을 매년 10%에서 50% 사이로 상향하는 배당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인스피언을 비롯한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의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LGU+와 카카오 등의 기업들도 딥시크의 사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IMBDX는 최근 KS 미래추진단의 작년 2차 공고 대상 과제인 다중암 조기진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IMBDX는 자사의 캔서파인드가 한 번에 체열로 8개의 암종 조기 스크리닝이 가능한 성과를 인정받고 해당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15개의 암종 동시 스크리닝이 가능한 암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DLENC는 연간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DLENC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4% 증가한 8.3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8% 감소한 2,7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4% 증가한 2.4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 증가한 94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클로봇을 비롯한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올트먼 CEO는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올트먼 CEO의 발언에 로봇 기업들이 협업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부토건, 2위는 범양건영, 3위는 아남전자,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한국앙코르유전,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하나솔루션, 9위는 카카오,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부토건, 범양건영, 현대로템입니다. 삼부토건과 범양건영은 재건 관련주, 현대로템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시지메드텍, 3위는 벨로프, 4위는 하이퍼코퍼레이션, 5위는 SG, 6위는 모니터랩, 7위는 DYD, 8위는 SY스틸텍, 9위는 온코크로스, 10위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벨로프, 하이퍼코퍼레이션, 모니터랩, DYD, SY스틸텍, 온코크로스입니다.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이며 게임 기업인 벨로프는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하이퍼 코퍼레이션은 최근 급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였으며 모니터랩은 보안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동반되었습니다. DYD와 SY 스틸텍은 재건 관련주이며 온코크로스는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카카오, 6위는 네이버, 7위는 삼양식품, 8위는 KB금융, 9위는 SK바이오팜, 10위는 LGCNS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로템, 삼양식품, SK바이오팜입니다. 세 종목 모두 후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클로봇,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피롭틱스, 5위는 SOP, 6위는 루닛, 7위는 삼천당 제약, 8위는 온코크로스, 9위는 리가캠 바이오, 10위는 SY 스틸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피롭틱스, SOP, 온코크로스, SY 스틸텍입니다.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관련주이며 SOP는 하나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온코크로스는 의료 AI 관련주이며 SY 스틸텍은 재건 관련주입니다.